네, 안녕하세요. 와즈스키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주식 중독자 여러분. 자,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주말이 의미가 없죠. 빨리 시장이 열려서 빨리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말 동안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기사나 읽고 있는 거예요. 기사나 읽고 있는 거. 자, 그럼 관련된 기사 몇 개가 이제 주목되는 게 있어갖고 저랑 같이 기사를 읽고 오늘 잠을 잘 자시고 내일 또 우리 판타스틱한 이 시장을 또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카페에 누가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글로벌 이코믹인가라는 이제 그 사이트에서 나온 기사인데 악재 이제 그 진행되는 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진행됐냐면 이제 우리 감산 회의 들어갔잖아요. 거기까지 갔는데 정말 뜬금없이 거의 뭐 그냥 아무도 몰랐던 멕시코가 갑자기 혼자서 거절하고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갔다고 했죠. 화상회의긴 하지만.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나라들이 다 동의했는데 22개국인가? 근데 그 중에 하나. 바로 멕시코. 근데 이제 주중에 또 이제 그런 기사, 주말 중에 그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미국이 대신 감산해주겠다. 미국이 대신 감산해주겠다. 그러니까 멕시코가 오케이, 그건 좋다. 라고 해서 이제 둘이 합의를 해갖고 이제 오펙 회의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조금 전에 이제 떴던 기사에는 밑줄 친 부분 보시면 돼요. 미국이 멕시코 감산 몫을 대신 감산해주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사우디는 반대다라는 겁니다. 사우디가 반대 입장. 왜 그러냐면 이제 멕시코의 특혜를 문제 삼는다라는 거죠. 이게 감정적인 부분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전에 특혜를 많이 받아왔어요. 러시아와 사우디가 이제 가장 큰 산유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만 감산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수혜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같이 가자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 멕시코가 특혜를 받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또는 그냥 이제 말 한마디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건지 그냥 이제 말 걸고 한번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한번 이의 제기했다가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게 난항을 겪을 거다라는 이 기사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이제 감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만 지금 미국과 멕시코까지도 합의가 됐고 사우디까지만 이제 동의를 해서 이제 서명을 하는 거죠. 서명을 하면 유가 안정, 글쎄 유가 안정이 갈 수는 없다라고 보지만 아무튼 그래도 최악은 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유가 차트를 이 와중에 한번 보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 유가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경제의 어떤 지표가 되기도 함과 동시에 현재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트럼프가 이렇게도 유가를 지금 방어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제 셰일가스 업체의 그 도산의 우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45달러, 제가 이 빨간 선 그건데 이 가격 위로 올라와줘야만 됩니다. 올라와줘야만 돼요. 자, 그럼 지금 합의를 한다고 해도 여러 입장들이 또 나뉘고 있어요. 결국은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코로나 사태에 대한 악재를 받았기 때문에 30 이상으로 가긴 어렵다라는 입장이 약간 지배적이에요. 그런 의지가 아니라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제 30을 가도 사실은 모자라요. 가도 문제예요. 그렇다고 더 빠지는 건 문제죠. 더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합의가 되면 30 위로 안착할 가능성이 있고 이 위로. 근데 이제 사우디 때문에 안착이 안 되면 어떤 전문가들의 견해와 같이 10달러대로도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미국 안에 미국 증시가 큰 악재의 영향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전에 쭉 흘러왔던 모습을 보면은 경기가 호황기일 때 잘 올라요, 유가가. 왜냐면 진짜로 이제 막 생산하고 수출하고 비행기 띄우고 배 띄우고 자동차 왔다 갔다 하고 트럭들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경기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IMF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IMF 때 이때잖아요. 이때 IMF 당시에 도로에 차가 안 다녔다. 그래서 강남 부자들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돌아왔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석유를 많이 쓴다라는 거, 차가 많이 다닌다라는 거,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크게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겠죠. 네, 실제로 수요에 의해서 경기가 움직인다. 이제 오일 수요에 대한 경기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가장 호황기였던 $100 이상. 이때로 가면 이제 셰일가스 업체 돈을 많이 벌고 미국도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최소 이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80 정도만 유지해줘도 괜찮죠. 여기까지만 유지를 해줘도. 근데 이후로 이제 이렇게 또 급락했던 거는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경쟁, 중국의 경제 가동이 둔화되니까 또 이제 석유를 쓸 수가 없어갖고 석유값이 하락했던 그런 모습인데 그것도 심각한 문제였죠.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폭락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제 가동이 사실상 우리가 이게 뭐예요? 20년 전이라고 해야 돼? 이 20년, 30년 전으로 지금 후퇴한 거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30년 전에 경제 가동의 어떤 그 경제가 돌아가는 수준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야, 이거 좀 진짜 이것만 봐도 엄청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가가 회복되려면 사실 우리 그 중국이 미국 때릴 때만큼도 한 $60 정도 유지가 됐던 걸로 봤을 때 지금부터 올라와야 할 가격선은 지금 $23니까 3배를 튀어 올라와야 되거든요. 3배를. 그럼 3배를 튀어 올라야 되는데 이게 과연 3배를 튀어 오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리고 지금 트럼프 재선까지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럼 7개월 동안 얘가 어떤 승부를 띄어서 여기까지 안착을 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얘긴데 차트만 놓고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많이 다졌기 때문에 더 이상 큰 폭으로 또 내려가는 것은 정말 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30년 전으로 후퇴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라는 게 쌓아 올린 것도 있고 또 소득들도 다 늘어난 상황인데 이게 이 가격이 물가 상승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 가격으로 돌아가서 지금 석유 쓰고 앉아 있으면 이게 얼마나 또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지고 이제 올라올 단계로 접어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만약에 10포인트 $10 아래로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10 진입한다고 한다면 차트만 놓고 봤을 때 한 16까지도 일시적으로는 볼 수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게 올라온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무리 경기가 호황이라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올라오는데 약 한 여기 밑에 보면 $34 수준에서 $80, 그러니까 2배 좀 넘어가는데 2년 정도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 2배를 치고 올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40 좀 넘어가는 저기 이제 셰일가스 업체의 부도를 넘길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려고 하면 아무리 빨리 올라도 1년 정도는 걸린다. 경제라는 게 그렇게 한 방에 막 회복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방에 갑자기 뭐 눈 감았다가 딱 뜨니까 뭐 잘 팔리고 뭐 그죠? 뭐 잘 살고 막 돈 벌고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서서히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번에 올라오는 거 그래서 제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기사를 볼게요. 또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또 떴는데 흥미로우면서도 또 왜 이러냐 싶은 기사죠. 뭐냐? 코로나 테마주를 활용하는 세력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세력이 지금 증시에서 장난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 바꿔 얘기하면은 금강원도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대주주 보유 주식을 처분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의 큰 행위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제 경험상이요. 제가 정말 제 경험상 정말 네이처셀이라든지 또는 신라젠이라든지 이렇게 대박을 친 주식들 있잖아요. 역대급으로 여태까지 큰 폭으로 올랐던 이 대박 주식들만 이 스캔들에 휘말렸어요. 이제 그 주가 조작 의혹이죠. 주가 조작 의혹에 휘말렸어요. 그 외에 조그만한 주식들은 그런 경우가 뉴스에 보도되는 경우도 없었고 실제로 악재가 터진 경우도 많이 없었어요. 즉 그동안의 확률로 봤을 때 금융당국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걸리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없었다.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감원이 또 발표하는 거, 이거는 또다시 이제 투자자들의 그나마 이제 버티고 있는데 추가적인 악재를 정부에서 날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제 금감원에서 이렇게 의도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떤 의도인지. 이미 다 해먹고 한창 다 오른마당에 저렇게 하는 게 전 의도를 모르겠는데, 정말 순수하게 이제 투자자들을 생각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개인 투자자들은 돈들을 무진장 때려 박았어요. 이미 많이 박았습니다. 때려 박았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제 추가적인 돈이 들어올까봐 걱정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이미 많이 돈들이 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오히려 찬물 끼얹는 격이거든요. 개인 투자자 들어온 거 보세요. 이 개인 그죠? 개인 계속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제 이러한 행동들이 사실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좋았던 기억이 없어요. 우리 투자자들에게. 왜냐하면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 모나리자에 대해서 그런 악재 기사를 띄웠었어요. 이쪽이었나? 여기였나? 아무튼 뭐 있었어요. 이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테마주 단속한다. 근데 보세요. 모나리자 올랐다가 개미들 또 물렸다가 또 올랐다가 개미들 또 물렸다가 세력만 빠져나오고, 이거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 이후로 2번이나 더 반복했잖아요. 뭐 걸렸어요 얘네? 아무것도 안 걸렸죠? 안 걸렸어요. 교육주 메가MD, YBM네 다 얘네는요. 얘네도 아무것도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니까 주가만 폭락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예전에 정말 유명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 기술 투자. 저기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저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갑자기 저 없애버리겠다. 폐쇄시켜버리겠다. 그 뒤로 비트코인 박살났죠. 도움이 안 됐어요. 전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한 벙에 밀리니까 차트도 망가지고 심리도 꺾여서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저런 개입들이 말이죠. 저런 개입들이 제가 솔직히 지금 예전에는 저런 개입을 못 봤거든요. 테마주 늘 있어 왔잖아요. 그죠? 근데 저런 어떤 뭐 엄포라든지 기사라든지 저런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꽤 많이 보네요. 네, 많이 봐요 진짜. 근데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역효과다라는 거죠. 저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오히려 더 위축시키고, 이미 늦은 상태에서 이미 주가가 다 오르고 뭐 신풍제약이며 테라젠 이텍스며 저기 뭐 DPC며 시젠이며 이런 애들 다 이미 오를 대로 다 오를 만큼 오른 뒤에 이제 레몬도 그렇고 저러한 기사가 나와서 긍정적인 거는 결과적으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주말간의 뉴스를 좀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을 보면,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우리에게 좀 힘들게 할 만한 어떤 시장이 이제 기사로서 먼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정 자체는 원래 불가피하고 조정을 어디까지 받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시가 방어를 얼마나 잘해주냐, 그리고 튀어 올라와 줘야 되는 구간들, 이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들에서 얼마만큼의 강한 반등이 나와주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런 여부에 따라서 증시의 그 힘이 달라집니다. 방향성이. 그래서 그런 거를 지켜봐야 되는 순간인데, 아무튼 기사 이 몇 개를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자, 이제 코로나 단속하겠다, 이제 와서 단속하겠다라고 엄포놓은 우리 금강원, 그리고 이제 저기 멕시코와 미국과 사우디와의 이 관계, 이번 주 안에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남은 주말, 그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